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열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 두 번째로 좀 어제 배운 3대 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인데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어차피 기업이 무한정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기업이 추구하는 그 비전을 달성하겠냐,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그런 걸 잡아나가는 하나의 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이나 뭐 그런 뭐 실무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기업이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어떤 전략과 비전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과제들을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그 온라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추구자 하는 전략이 매출 증대, 이익 증대, 원가 절감 등등 아주 기본적인 뭐 항목들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신시장에 대한 진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시장을 고수할 것이냐, 또 그런 기존 시장을 고수한다면 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런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그 과제들이 잘 온라인되어 있는지를 잘 보는, 어떤 워터폴 방식 또는 이렇게 전략,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이 또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는 그걸 또 하나 작은 포트폴리오보다 앞전 하위 개념으로는 또 프로그램 관리라는 용어도 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들을 쭉 이제 캐스케이드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측면은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잘 온라인 되어 있느냐, 그 온라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제 프로젝트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기업이 이러한 비전과 조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 체계를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돼. 라고 하는 탑다운 방식. 이 두 개가 잘 온라인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된다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하에서 세워진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 등을 글로벌한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MI라는 기관들도 있고요. 거기에 가면 PM복이라고 해서 최신의 프로젝트 관리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고 실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한 어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침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을 몇 개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 그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타겟 코스트는 얼마인지를 세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그 비용이 통제되고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 사실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제일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비용, 뭐 예를 들면 출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구 기자 대비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인력들 관리예요. 인력들 관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 연구원들이 잘 이 인력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측면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구원들 또는 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의 이 타임을 관리를, 또는 맨먼스 관리를 잘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건 기본인데, 그 한 명이 또 여러 프로젝트에 또 걸쳐서 자기 타임을 이렇게 배분합니다. 이 타임 배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맨먼스를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투입된 어떤 휴먼 리소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계획된 대로 일정이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대로 우리가 일정을 관리해서 이 일이 잘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런 관점인 건데요. 대부분 계획들은 잘 세웁니다. 물론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계획된 일정대로 이 일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에 대한 우리가 변경 사유라든가 다시 이걸 계획 수정한다라는 거는 또 기존 계획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일정 관리 가장 기본인데 여기서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표준 WBS라는 게 있고요. 그런 표준 WBS 상에서 시대적 상황 또는 경제적 상황, 자원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잘 시간을 배분하고 짜고 그 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그 포인트들이 프로젝트의 거의 아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관리, 산출물 관리라고 이거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최종 산출물만 관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중간 단위에서 나오는 그 중간 과제 산출물을 최대로 관리해줘야 이 기업이 프로젝트를 좀 일관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유사한 프로젝트가 생긴다거나 또는 참조할 만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최종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게 쓸만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최종 산출물을 관리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 산출물부터 시작해서 최종 산출물까지 그 계속 우리가 등록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계속 이슈나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슈와 리스크 관리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슈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그 비용이 오버된다거나 일정이 초과된다거나 또는 산출물의 퀄리티가 낮아진다거나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라고 보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우리가 이 이슈가 발생할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이 비가 온다는 그 리스크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비가 오는다고 예측을 안 하고 내가 우산을 안 들고 가면 근데 안 들고 갔는데 비가 왔다. 그럼 이슈가 발생한 거죠. 근데 비가 온다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지 않는 것, 우산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간단히 설명하면 이 정도가 또 들어가면 이슈에 대한 등급부터 리스크에 대한 등급별로 또 관리하는 체계들이 또 있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게 또 프로젝트 관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개인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어떻게 잘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하나의 평가 관리 이렇게 측면에 나눠줘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크게 우리가 비용, 인력, 일정, 산출물, 이슈 리스크, 평가 관리 이런 항목들로 관리해 간다. 이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 그냥 닥치고 공부하는 것 이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